한국엔 줄 돈이 없다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고가의 군용 헬리콥터를 구매하기로 하여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인니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프라부어 수비안토 인니 국방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이번 구매를 통해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공군 군사장비 쇼핑 중독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 카타르의 미라주 전투기 12대, 튀르키의 바이락타르 드론 12대, 미 보잉의 F-15EX 24대 등 대략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공군 장비들을 대거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한 분담금은 여전히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보라매 사업 관련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른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동안 인니가 지불하지 않은 미납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8천억 규모를 상회하는 9,678억 원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2022년까지 납부하기로 한 1조 2,044억 원 중 19.6%인 2,366억 원만 납부하여 총 9,678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1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KF-21이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는 데 차질이 우려되어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비용 분담 합의서를 개정하여 우리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기지 않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며 시정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 대신 타국의 무기를 구매하며 우리 속을 벅벅 긁고 있지만 한 인니 국방 전문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무분별한 방산 구매에도 정작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매체 제인스의 인도네시아 대표인 알만 헬바스 군사 전문가는 8월 23일 자신의 SNS에 인도네시아가 아직 F-15EX LOA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F-15EX 확정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에게는 F-15EX 획득이 이루어진다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인니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능력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1986년에 인도네시아가 F-16AB를 구매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하였고 8월 24일에는 블랙호크 구매와 관련해 F-15EX 구매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블루북에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블랙호크 프로그램은 애초에 블루북에도 없습니다. 재무장관은 블루북에 등재된 프로그램만 승인할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F-15EX는 지금도 PSP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4대의 블랙호크를 위해 법까지 어기면서 누구도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예산 승인도 미확정인 무기 계약을 마치 도입이 확정이 된 것 마냥 떠들고 있는 매체들과 정보를 두고 저격한 것이죠. 실제로 인니의 F-15EX 계약은 MOU였을 뿐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일 보잉의 F-15EX 22대 구매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MOU는 이해 관계자 간에 어떤 합의나 협약을 나타내는 문서를 남기는 역할일 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허다하죠. 특히나 무기계약처럼 여러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영향을 받는 계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엘만 엘바스 대표가 F-15EX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역시 인니의 자금 구매력 부족으로 인해 보잉이 이미 한 차례 거절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F-15EX를 구매하는데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잉 측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할부를 요구하는 가운데 보잉은 인니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프라부어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할부 결제 측면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보잉은 수천억에 달하는 만성 적자로 인해 할부 계약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절충교역과 할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잉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죠. 이번 MOU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해서든 139억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니가 F-15EX로 무장한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긴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운송 경로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죠. 인니가 자금은 없으나 미친 듯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프라부어 국방부 장관의 아집 때문입니다. MOU만 체결하면서 자신이 한 번 더 미디어에 나오길 원하는 프라부어는 거짓 업적을 토대로 다음 차기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못할 생각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킬 방산 무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F-15EX MOU 계약 당시 탑승한 전투기에 브라보 수비안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자국명을 포함한 기체 모델명 혹은 국가명, 하다못해 대통령의 이름을 적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무려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F-15K를 구매하면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라고 적었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텐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재 인니의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노름에 무고한 한국은 피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조 원 규모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측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야 하지만 인니의 미납금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양산 비용을 예산안에 편성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지만 인니의 미납금이 빠진 상태로는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KF-21 개발은 13년간의 논쟁 7번에 달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 2,500명의 엔지니어와 700여 개의 산학연 기관, 생산 유발 효과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 49조 원, 1, 2차 협력업체 고용만 1만 명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도입 사업인데 그 인도네시아 하나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KF-21의 개발은 순탄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1일 KF-21 최초 시험평가 종료 이후 후속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전체 2,000여의 시험평가 중 무려 290여회의 비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역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대신 지불하여 공동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만큼 깊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유럽 군사 매체 유로SD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곧 개최되는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 MSPO에서 한국은 유일한 주도 국가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해외에선 최초로 KF-21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023년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최되는 제31회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 MSPO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전시 공간은 34,000제곱미터로 전시업체 목록에는 36개 국가에서 온 711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올해 MSPO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번 전시회의 주요 국가로 참여합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상당량의 군사장비를 구입한 결과로 실제로 폴란드군의 재고에 속할 플랫폼을 전시할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이 기업은 주요 전시 공간을 차지하는 흥미로운 기업 중 하나이며 폴란드군에도 도입된 FA-50 전투기와 고급형인 KF-21 다목적 전투기의 시제기가 전시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는 받아야 될 시제기도 보내지 않은 상황인데 폴란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현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나 인도네시아. 폴란드에서 FA-50 구매 계약을 위해 방한할 당시 카이는 늘 FA-50 옆에 KF-21을 함께 배치하여 전시하였습니다. 부하시아크 국방부 장관 역시 KF-21의 실물을 보면서 매우 인상 깊은 전투기라고 관심을 내비쳤죠. 또한 카이는 비전 2050 성포식에서 KF-21과 FA-50을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AI 기반 6세대 전투기를 공식화했는데요. 즉 FA-50의 도입국은 자연스레 KF-21의 잠재 구매국이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은 수량의 FA-50을 도입한 폴란드 역시 KF-21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폴란드 데일리는 우리가 FA-50을 구매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기존 기체보다 훨씬 좋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Good evening and welcome to Poland Daily. I'm Nicholas Richardson and this is the news. The Polish Air Force has been showcasing the Korean Fa-50 fighter jets it has acquired. According to Mariusz Błaszczak, the Polish Minister of Defence, the new jets will serve in the Polish air policing missions in the Baltics and Slovakia, as well as providing air cover over Poland. The aircraft will contribute to the modernisation of Poland's Air Force fleet, which currently includes both Soviet and post-Soviet fighter jets. Dlaczego? Why are these planes better than the post-Soviet ones? The answer to such a question can be found if we listen to the Ukrainian authorities. Why are the Ukrainians so eager to have F-16s? Precisely because aeroplanes from the Western world are superior to post-Soviet aircraft. Fa-50 jets are training and combat aircraft so they can be used to patrol the sky over Poland and also for Allied missions. I'm amazed by the capabilities of this new Fa-50 aircraft, both in terms of maneuverability and the armament it can carry. In January, the first group of Polish pilots began training in South Korea. By the end of the year, we will have 12 such aircraft, so the rate of deployment is very high. The first two FA fighter planes arrived earlier and were on display during the 15th of August military parade. By the end of the year, Poland will have 12 aircraft. From 2025 to 2028, Korea will provide 36 aircraft with a higher specification, the Fa-50PL.
Improvements that distinguish the FA-50PL from the FA-50GP include an expanded range through an aerial refueling function, an enhanced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and the ability to carry air-to-surface and air-to-air weapons. 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F-15EX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투기가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기로 한 주된 동기는 자국 공군력 증진을 위함도 있지만 유지보수 및 개량 사업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방사청은 F-15K 성능 개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서 2034년 총 사업비 3조 4,600억을 투입해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A사 레이더, 자동 체포 투하 기능,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개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9대의 개량에 총 3조 4,600억이 들어가 대당 6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되죠. 거진 전투기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개량 후 사용 가능 연한은 일반적인 전투기 수명의 절반인 1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일본도 막대한 개량 비용으로 인해 MISP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고 구형 F-15J 100대를 퇴역시키겠다고 밝혔죠. 해외 항공 업체들의 갑질은 이미 유명한 상황입니다. 부품이나 장비 한번 잘못 만졌다가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미사일 하나 장착하기 위해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또 유지보수는 제조국의 일정에 따라 제조국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그 사이 전력 공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공군을 한 국가도 아닌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의 기치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담당자 머리를 후드려 패도 시원찮을 판에 어벤져스를 구성했다 이러고 있죠. 도입 비용보다 더 나온다는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장기간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다종의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여 통합한 것과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폴란드는 실질적 위협을 타개할 방법으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가 아닌 한국을 택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민주주의의 무기고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국산 무기를 통해 체계 통합을 이루어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가는 실리적이고 현명한 방식을 취한 것이죠. 국기가 위아래로 뒤집힌 것처럼 두 국가의 행동은 180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인니와 폴란드 국기 헷갈리지 않는 방법. 살아남기 위해 피 같은 노력을 흘렸으면 폴란드, 그냥 머리로 피가 거꾸로 쏟으면 인도네시아.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